안녕하세요. 노사라이브TV 신대표 신동원 노무사입니다. 요즘엔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전화기라든지 기타 녹음기 워낙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화하는 것도 어지간하면 맘먹으면 다 녹음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미팅을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도 사실은 요새 회의록 안 쓰죠. 휴대폰으로 다 녹음을 한 다음에 바로 AI 돌리면 회의록 만들어지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모든 거를 다 증거가 있어야지 됐던 사건들,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다 구두로 말했던 것들도 녹음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제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쯤에도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당사자 간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녹음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녹음을 해도 그것이 소송이나 이런 데서 쓰이는 데에는 증거 능력은 인정은 되지만, 대신에 상대방이 나의 동의 없이 나의 목소리가 어쨌든 어딘가 제공되는 거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침해를 해서 증거 능력으로 인정되는 것과는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가면은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지금 올해 10월 중순에 나온 새로운 대법원 판례로 이러한 법리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거냐? 첫 번째,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했던 거를 노동위원회라든지 법원에 제출했던 거, 증거 능력 여전히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녹음 자료를 노동위원회나 소송에 제출하는 것,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하급심에서 여러 번 어쨌든 간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자기 목소리가 이렇게 제공되는 거는 행복추구권 위반이다라는 판결들이 많았거든요. 대법원에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이 전형적인 노동위원회에서부터의 그 사건이에요. 어떤 거냐? 이제 근로계약을 서로 맺었어요. 소송, 기고랑 이제 회사죠. 회사 측에서는 근로계약을 이제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통보를 했는데, 이게 갱신기대권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는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싹 노동위원회에서 다퉜는데, 어쨌든 간에 그 계약 갱신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이 여러 가지 사건에 있어서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했던 얘기들을 녹음 자료로서 제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회사 측에서 아니 이게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이군이 아니니 증거 능력을 따지는 건 둘째치고 동의하지 않는 걸 제출한 거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걸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1심, 2심 거쳐가지고 대법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느냐? 회사의 대화를 녹음함에 있어 원고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원고를 기망 또는 협박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이 사건 녹음 행위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른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져서 개인의 내밀한 영역, 그러니까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쨌든 근로계약이 맺어지고 또 이제 해지되고, 이거는 철저히 계약행위. 계약행위는 민법상 법적행위거든요. 법률행위라고 하죠. 법률행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공적 판단기관인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되었으므로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다 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에서 그러니까 구제 신청을 제기했던 사람이겠죠. 이쪽에는 대리인이 노동위원회랑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녹취록을 어디다가 빵 터트린다든지, 인터넷에 목소리 파일을 하지 않는다라도 녹취록 같은 걸만 이런 나쁜 회사 이런 식으로 공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으면은 불법행위,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인용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실하게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근로계약의 종료, 해고라든지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해서 녹음을 한 거는, 첫 번째로 그런 녹음 행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녹음 자체가 크게 불법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동위원회와 법원에게만 제출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목적의 사용, 음성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이제 회사 인사 담당자들은 더욱더 좀 조심을 해야겠어요. 이제 해고 통지라든지 그런 걸 할 때 이제 근로자들이 이런 걸 녹음을 해가지고 그런 녹취록을 제출을 하죠. 노동위원회에. 이거는 증거 능력은 당연하게 인정이 되고, 그러한 녹음행위 자체가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그러한 녹음 자료를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자기가 해고 통지라든지 권고사직 같은 거 제안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한다고 해서 이게 노동위원회에 제출을 못하느냐, 법원은 제출을 하지 못하느냐, 혹은 제출한 후에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받는 거 아닌지, 이런 것들 걱정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저도 예전에 이 방송도 찍은 적이 있고 포스팅을 한 적도 있어요. 증거 능력은 인정은 되지만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 이제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라고 노동위원회부터 시작된 사건을 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부당해고 구제 소송, 구제 신청, 혹은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 노조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부당 전배 구제 신청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녹음 자료 제출이 더욱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포스팅했던 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민망해졌네요.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까. 어쨌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